안녕하세요.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코리 아메리카 코악합니다. 자, 또 다뤄볼 기사가 하나 있는데 참 이게 마음에 들어요. 제목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에 베팅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아더에이즈 아시죠? 아더에이즈 같은 경우에 그 비트맥스의 창립자죠. 예, 비트맥스 그 거래소의 창립자. 비트맥스가 굉장히 오래된 거래소인데 어떻게 보면 초창기 1세대 거래소 중에 하나라고 좀 봐야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아, 이제 비트코인에 베팅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의 염증 칵테일 덕분에 분수령에 직면해 있으며 비트맥스의 전 CEO는 여전히 100만 달러의 BTC 가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뭐 그 태도를 유지하는 건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아더에이즈는 작년에도 계속해서 가격 예측을 많이 맞춰왔는데 진짜 이분은 비트코인에 대한 그게 정말 간절하시다고 생각이 되네요. 뭐 이분 이 비트맥스 거래소가 지금 BTC 보유량이 엄청나죠. 예, BTC랑 ETH,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이 엄청 많이 보유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궁금하네요. 어떻게 될지. 이분이 결국에는 가격을 맞춰서 비트맥스의 그 과거의 영광 바이낸스가 나오기 전에는 비트맥스가 사실 1등이라고 봤었죠, 사실. 근데 바이낸스가 이제 출시를 하고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인 그리고 이제 레퍼럴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바이낸스가 성공을 했는데 뭐 비트맥스도 지금 다시 그때 그 영광을 가져올지는 모르겠네요. 아, 여기 보시면 아더헤이즈가 처음에 그 파생 상품 내놨었을 때 롱숏 그거를로 인해 가지고 그때 한번 뭘로 제가 듣기로 처벌받았었나? 뭐 하나 기소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롱숏이 이제 뭐 대중화가 됐죠. 누구나 다 선물 거래를 하고 뭐 이게 그다지 막 도박 같은 그런 게 아니게 됐죠. 세상 자체가. 비트코인 100만 달러의 BTC 가격표를 계속 유지하는 트리거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유명 인사 중 한 명이 말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의 전 CEO 아더 헤이즈는 10월 24일 공개된 더 페리페리라는 제목의 블로그 게시물 에서 비트코인이 이미 시장의 미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과 금 가격을 주도하는 글로벌 전시 인플레이션. 미국이 두 가지 새로운 전쟁에 점점 더 많이 투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헤이즈는 믿습니다. 미국 이 사람은 전반적인 그 저기를 살피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주목해야 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겁니다. 단순히 투자 관점에서만 뭐 차트 관점에서만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지정학적 그리고 뭐 좀 경제학적, 정치학적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로 인해서 어떤 뭔가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한 투자 수요 그리고 돈이 몰리기도 시작하고 전쟁 뭐 이제 국가 어떤 초지구적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격을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미국이 여러 가지 전쟁에 참여하면서 뭐 여러 가지 바뀐다고 해요. 사실 미국이 과거에 지금 영어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게 영국이 엄청난 식민지를 가졌었죠. 그리고 영국이 정말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면서 이제 영국인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식민지가 아닌 전쟁으로 뭔가 정복할 수 있는 수단은 그 당시에는 끝났었고 이제는 전쟁도 전쟁이었지만 어떤 문화적인 그리고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갔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라는 게 많이 쓰인 거죠. 미국의 동향을 잘 보긴 해야 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직면했지만 금리 인상을 중단했고 소위 곰 스티프너라고 불리는 경제 상황이 예상됩니다. 그는 은행의 구조적 해칭 요구와 미국 전쟁 기계의 차임 요구는 미국 국채 시장에서 반사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썼습니다.
지금 구조적 해칭 요구, 이게 레거시 금융에 하나 등장했죠. 레거시 금융에서 해칭 요구를 한 것 같네요. 근데 그리고 이 국채 시장에서 반사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떤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여러 가지 양상이 있다. 뭐 요 정도로 해석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미국 재무부 채권이 투자자들에게 안전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투자자는 제한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은 전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으로 인해 상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국채 뭐 10년물 뭐 20년물 뭐 이런 게 어떤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국채 투자가 그렇게 어떤 널리 보급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국채 투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안전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은 전시 인플레이션에 진정한 두려움으로 인해 상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왜 이제 슬픈 일이지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비트코인으로 뭔가 송금을 하고 그걸로 기금을 모금하고 그랬던 뉴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좀 이게 확실히 뭔가 이 버스를 타지 못하면 지하철을 타야 되고 지하철을 타지 못하면 버스를 타야 되고 KTX를 타지 못하면 SRT를 타야 되고 SRT를 타지 못하면 KTX를 타야 됩니다. 이 결국에는 인간은 어떤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콜라를 못 먹으면 사이다를 먹어야 되잖아요. 사이다를 못 먹으면 콜라를 먹어야 되고 하나만 먹어야 된다고 쳤을 때 사이다를 못 먹는데 물을 먹진 않죠. 콜라를 옆에 두고 만약에 그러니까 뭐 물론 안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비유를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전쟁적인 리스크가 있었을 때 어떤 이 대체적인 자산으로 금 또는 비트코인이 유망하다 뭐 이런 의미 같습니다. BTC USD는 이번 주에 15% 상승했으며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 대국민 연설을 한 이후 상승한 것입니다. 이제 블로그 게시물은 바이든 연설 직후 비트코인은 금과 함께 미국 장기 국채 공격적인 매도를 배경으로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라고 반복합니다. 라고 하네요. 자, 이게 미국이 지금 이렇게 참 중요한 나라긴 하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미국의 움직임에 의해서 전 세계의 경제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지금 결국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전쟁을 이게 사실 전쟁이 우리가 전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뭐 총 쏘고 이제 뭐 어떤 이렇게 뭔가 좀 전쟁 물리적인 전쟁만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의 전쟁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 물리적인 전쟁 말고도 비물리적인 전쟁을 굉장히 많이 펼쳐오고 있고 미국이 과연 진짜 금융적인 전쟁, 중국과의 금융적인 전쟁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게 중국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말이 좀 길어지는데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차이나타운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미국, 아메리카 타운이 혹시 있나요?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경제적 그리고 좀 민족적으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참 양상을 지켜보다 보면 좀 재밌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패권을 과연 갖고 올 수 있을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것은 ETF 승인에 대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는 미래에 매우 인플레이션 심한 세계대전 상황을 할인하는 비트코인입니다. 와, 이게 지금 할인하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네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싸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 10억 정도 비트코인 하나에 10억이 가면 아마 그때 가면은 진짜 사람들 비트코인 살 생각도 못 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한 4, 5천만 원 하죠. 예, 하나 정도 혹은 0.5개 정도 보유를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미래 가치가 있는 자산군이기 때문에 뭐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하죠. 알트코인 투자를 하긴 하는데 비트코인도 투자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조금 보유를 하고 있긴 한데 비중 자체가 알트에 좀 더 세긴 하죠. 헤이즈는 코로나19 이후와 인플레이션 시대 세계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예측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연쇄 효과의 일환으로 100만 달러의 BTC 가격박 등장했습니다. 이는 이번 주 소셜 미디어에서 반복된 내용입니다. 이는 이미 일본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통제 경제학의 궁극적인 움직임인 소위 수익률 곡선 통제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뭐 이런 좀 어려운 개념인데 뭐 저도 모릅니다. 예, 수익률 곡선 통제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네요. 일단은 아더에이즈가 계속해서 100만 달러를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실현이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가격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죠. 사실 가격 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사실 예.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게임을 깨닫고 나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강세장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방화세이며 이제 단기 미국 재무부 채권에서 암호화폐로 전환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야,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게임 뭐 얘기를 하는데 이 게임 자체가 뭐 국채하고 국채 같은 거하고 뭐 어떤 연준의 그런 움직임 뭐 이런 거를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깨닫고 나면 결국에 강세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이것이 방화세라고 하네요. 아, 이게 진짜 과연 이게 무섭기도 하고 과연 어떻게 될지도 너무 궁금하긴 하네요. 참 아서 헤이즈의 말이 맞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분은 또 세계 최대 헤지펀드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인 억만장者레이 달리오는 최근 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가 전개될 확률을 50%로 놓고 있다고 보네요. 아, 근데 이게 확률이 50%면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반이잖아요.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근데 뭐 10%도 아니고 지금 50%의 추측을 내놨어요. 일어날 확률 자체가 이렇게 크다는 건데. 레이달리오 뭐 올웨더 투자법으로 뭐 다들 잘 아시죠? 레이달리오는 사계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 진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까요? 정말 너무 무섭기도 하고 좀 끔찍하네요. 지금 보시면은 먼슬리 리턴스 13년부터 23년까지 뭐 각 달에서 초록색이 얼마나 많았던 달이 언제고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중간에는 좀 빨간색이 많아 보이고요. 이쪽에는 좀 초록색이 좀 몰려 있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좀 연말 연초에 비트코인 자체가 강하게 이때 초창기 때는 이런 게 많았네요. 그리고 중반으로 갈수록 이 90, 11, 12월 달에 상승이 좀 많은데 뭐 이건 통계입니다. 통계 이게 뭐 반복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의 구속력뿐만 아니라 비전투 세력을 끌어들이기 쉬운 동맹도 테스트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잔혹한 전쟁에서 연합국의 동맹을 맺고 도움을 주는 것은 항상 매우 큰 비용이 들고 전쟁에 완전히 말려들게 될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역 전쟁이 세계 대전으로 확산되는 방식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어떤 동맹국을 끌어들이기 쉬운 그런 양상이 테스트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건지 미국 같은 나라는 강대국이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리스크가 물론 크긴 하겠지만 약소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대외적인 리스크가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휘말리게 되면 또 줄을 잘 서야 되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판단을 빠르게 명석하게 해야 좀 대처를 잘 할 수가 있죠. 좀 어렵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 뭐 상장 지수펀드 승인에 대한 소문과 함께 지금 연장이 되긴 했죠. 뭐 이거 ETF 지금 이제
연장이 좀 됐는데 내년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10월 27% 상승했으며 모니터링 리소스인 코인 글래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까지 현재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금 기대가 굉장히 크죠. 그 ETF 승인요.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게 과연 이 ETF가 승인이 돼서 막 2배, 3배 그리고 1억까지 가는 시나리오가 어떻게 펼쳐질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쉽게 가는 게 좀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이렇게 쉽게 간다고? 과연 이렇게 쉬울까? 왜냐면 지금 모두가 다 지금 상승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모두가 상승을 바라볼 때 항상 그 미끄러지긴 했거든요. 뭐 저도 물론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여러 의견을 제시하시는 저와 같은 유튜버 분들이 많이 미끄러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귀추가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아카였습니다.